할게. 일단은 보증보험이 뭔지를 알아야 돼. 보증보험. 봐봐. 여기에 집이 여기 있어. 근데 이게 단독주택이야. 일반적으로 요 동네 원룸은 보통 여기에 주인 세대가 살아. 이게 한 3룸 되지. 그리고 여기 다 해서 여기 이제 원룸들을 놓는다고. 그럼 이제 이 집에 근데 공시지가가 한 10억 정도 돼. 10억.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예전에는 공시지가 10억 정도 되는데 옛날에는 그 보증보험을 전세 사기가 막 터지기 전에는 150%까지 보증보험을 해줬어. 그럼 10억 곱하기 150 하면 15억인가? 그지? 15억까지를 보증보험 해주는데 요즘은 빡빡해져가지고 공시지가에 126%밖에 안 해줘. 126% 하면 그러면 12억 6천이지. 자, 이제 12억 6천까지만 보증보험이 되는 거야. 근데 봐, 이제 여기에 어떤 세입자가 와서 전세 2억에 여기에 들어갔어. 그리고 이 방은 전세 1억에 들어갔어. 그리고 이 방도 1억에 들어갔어. 그리고 이 방을 뭐 한 2억에 들어갔어. 그리고 이 방을 뭐 2억에 들어갔어. 이 방을 뭐 또 방이 커가지고 만약에 3억에 들어갔어. 이 집주인이 여기 살고 있어.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10억? 10억이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선수임차 보증금의 총합은 10억이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이 사람은 이 건물을 자기 돈만 가지고 짓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보통 만약에 5억을 받았다. 그러면 실제 등기부등본상에는 은행에서 5억을 대출받아도 5억이 아니라 아니면 혹시라도 집주인이 돈을 안 갚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해서 여기다가 120%에서 130%를 11억? 다음 11억이야? 그러면은 등기부등본에다가는 5억에 120%면 얼마야? 6억인가? 등기부등본에 6억이 근저당권 6억 잡혀 있다고. 6억. 그래서 근저당 액수랑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액수랑 여기에 들어와 있는 선수임차 보증금을 합친 그 액수가 12억 6천 미만이면 보증보험이 되는 거고 현재 기준으로는 12억 6천이 오버가 되면 보증보험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집은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은 11억이지만 근저당이 지금 등기부에 6억이 17억이 잡혀 있잖아. 그러면 이 집은 보증보험이 안 된다고 현재 기준으로. 그래서 만약에 집주인이 세입자 6억을 다 갚았어. 6억을 다 갚으면 11억. 그것도 안 되겠네. 그러면 돈을 모아가지고 3억짜리를 내주고 너를 보증금 1000에 월세 50으로 바꿨어. 그러면 10억이 아니라 봐봐. 그럼 다 더하면 얼마야? 6, 8. 8억 1000. 8억 1000이잖아. 8억 1000이지. 8억 1000. 보증금을 봤을 때. 융자 없고 8억 1000이지. 그럼 이 세입자가 나갔다가 다시 2억짜리 전세를 받을 수 있어 없어? 들어온다면. 이 사람 내주고 나중에 다음 세입자 2억짜리 들어온다 그러면 될까? 안 될까? 보증보험이. 이것이 돼야 안 돼요? 계산 안 하고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응. 다 나가고 2억짜리를 계약하려고 그래. 어떤 세입자가. 되겠지. 6억 남았으니까 이제 되겠지. 다 더하면 얼마인데? 6억 2억짜리 들어오면 8억 1000.
8억 천이니까 12억 6천 미만 아니야. 그러니까 보증보험 되겠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진짜로 알아요? 그러면 또 한번 해볼까? 아, 여기 단독주택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더 원룸 9개 원룸이야. 여기 주인이 살아. 4층짜리인데. 여기 1, 2, 1, 1, 2, 1, 1, 2, 1이야. 근데 주인 세대가 빠지고 여기도 세를 놨어. 3룸짜리 3억에 넣었어. 어? 근데 봐. 더하면 3, 15. 15억에다가 3억 더하면 얼마야? 다 15. 그러면 근데 이 집에 동시지가가 만약에 뭐 13억짜리야. 공시지가 13억이야. 그러면 이 집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보증보험 한도가 얼마야? 13억 곱하기 126% 하면 13 곱하기 1.26 하면 16억 3,800이네. 자, 16억 3,800만 원이 이 집의 보증보험이 되는 한도야. 근데 이걸 다 더하면 15억이라 그랬죠.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15억이야.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15억. 근데 이 집의 융자를 집주인이 융자를 5억 받았어. 5억. 그럼 등기부등본에 얼마 찍힌다고? 6억이라고 찍히 6억. 그러면은 이걸 다 더하면은 얼마야? 21억이지. 그럼 이 집은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 그럴 때 보증보험이 돼, 안 돼? 안 되지. 넘었으니까. 근데 집주인이 돈을 많이 벌었어. 은행 빚을 갚았어. 그래서 여기를 뭐 보증금 2천에 월세 뭐 3룸이니까 100짜리로 돌렸어. 그러면 돼, 안 돼? 다 되면.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그럼 지금? 다 더하면 10. 디자인 보증보험 되겠지. 그럼 이 사람이 빠졌다가 나 1억짜리 보증보험 되는 전세로 들어갈래요 하면 이 집은 보증보험이 될까 안 될까? 되지. 근데 이제 보증보험은 돼. 여기까지는 됐죠. 이제 보증보험 구조를 이해했죠. 현재의 기준으로는 126%인데 뭐 그 퍼센트는 나중에 바뀔 수 있어. 그럼 자, 그 보증보험이 되는 것까지는 이해했어. 근데 이제 보증보험에서 또 다른 게 있어. 이거는 이제 현재 기준으로 일반 임차인이 드는 보증보험이 있는데 또 무슨 보증보험이 있냐면 보증보험에 두 가지가 있어. 보증보험에는 첫 번째가 임차인이 드는 보증보험은 곱하기 126%까지 해. 공시지가에. 근데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드는 보증보험이 있어. 왜냐면 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는 정책적으로 모든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건물주가 보증보험을 꼭 가입을 해야 돼. 안 하면 과태료가 꽤 세거든. 그래서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주택임대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이미 이렇게 있으면은 등기부등본에 이 사람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됐다는 게 나와.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어. 그냥 일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그런 거는 여기에 찍히지가 않아.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 주택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정부에서
보증보험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때는 공시지가의 150%까지를 해줘. 음, 음. 그래서 좀 넉넉하게 주는 거지. 그만큼 또 주택임대사업자 그 보증보험은 보증료가 좀 비싸. 그래서 지금 보통 75%대 25%라고 해서 75% 보증보험료, 그러니까 보증보험의 75 임대인 건물주가 내고 20%는 임차인 이렇게 부담한다고. 근데 이제 건물주마다 특약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나 보증보험료 많이 내니까 우리 반반 좀 해달라, 특약에 써달라, 그렇게 해서 서로 동의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150%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이고 임차인은 126%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집은 126% 해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126%로 해도 보증보험이 되는 데가 있어. 그럴 땐 집주인이 딜을 쳐. 왜냐면 청년이 보증보험 하면은 보증보험료의 50%를 감면해 주기도 하거든.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내가 보증보험 하는 게 비싸니까 네가 보증보험 가입을 해주면 내가 보증료를 지원해 줄 테니 이렇게 하자. 그럼 뭐 이 사람도 뭐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낸다면 좋고,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청년일 경우에 보증료 50% 할인해 주니까 더 좋잖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불법은 전혀 아니야. 그거는. 그런 방법이 있지. 그래서 보증보험은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은 등기부등본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공시지가의 150%를 좀 넉넉하게 해주는 편이지. 여기까지 이해했죠? 거의 150%안 할 것 같은데. 왜? 성우처럼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저렴한 거니. 저 청년으로 126%로. 근데 이제 저 저렴한데 봅시다. 그럼 박재영님이 질문을 했으니까 거의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했잖아. 자, 이 집이 있어. 자, 10억이야. 자, 일반 임차인들은 보증보험은 12억 6천이지. 120%니까. 주택임대사업자 하는 거는 15억이지. 150%니까. 그지? 자, 그러면 이 집에 예를 들어 뭐 3억, 2억, 벌써 5억이네. 1억, 1억, 그러면 7억. 그러면 3억, 3억. 그리고 만약에 이거들 4억이 있었다 봐. 14억이야. 그러면 거의 아무나 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들라고 하겠어? 할 수가 없잖아. 하고 싶어도. 대부분의 집들은 이것도 과하지. 만약에 이걸 만약에 뭐 한 1억이다. 그럼 다음은 얼마야? 11억이지. 자,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드는 거 하겠지. 근데 이런 집은 없어. 왜냐? 융자를 끼니까. 이제 못해도 7억은 융자가 있을까? 그럼 이렇게 7억 되면 이거는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도 안 돼. 그럼 뭐 융자를 뭐 한 4억 정도 받았다고 해봐. 그러면 이게 126%할 수가 있어? 임차인 넣어두면 반값 하고 싶어. 해줄 수가 있어? 안 되지. 대부분의 주택임대사업자는 간신히 맞춰 이거를. 이것도 맞추기도 빡빡해. 근데 126% 하겠어? 안 되죠. 예.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해도 126%못 맞추는 집들이 거의 부지기수라고. 뭔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됐어.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됐죠? 이 보증보험은 어느 정도 기본이 됐으니까,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대출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출. 우리가 그 막 보통 1억 2천에서 뭐 1억 한 뭐 7천,
많이 번 2억까지도 대출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전셋집을 찾는 이유가 월세보다 이유를 생각하면 더 크고 좋은 방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고 또 그 전세 제도가 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라고 그러는데, 전세 대출이 장점이 있어. 왜냐면 내가 원룸을 구하는데 이 돈 가지고 이 월세 60, 70 낼 바에는 전셋집 구하는 게 이게 더 좋고 더 큰 방을 찾을 수 있으니까, 월세를 내놓은 집주인도 함부로 월세를 올리지를 못해. 너무 높으면 얘네들이 이 돈 할 바에는 전 전셋집 들어가지. 그러니까 전세가 월세를 낮추는 효과도,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 사람이 이제 대출을 받는데, 정부에서 대출이 현재 HF 청년 버팀목이 있고, 그리고 허그 청년 버팀목이 있어. 근데 HF 청년 버팀목이랑 허그 청년 버팀목은 차이가 있는 게, 허그 버팀목은 뭘 기준으로 하냐면, 이거 126% 보증보험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HF 청년 버팀목은 이거는 소득으로 기준으로, 연소득 기준으로. 그래서 3.5배인가 몇 배까지 한다는데, 그러면은 허그 청년 버팀목은 이 물건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좀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허그 청년 버팀목도 쉽지 않아. 단독주택 거의 안 해줘, 은행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고 은행한테 그 심사 재량을 맡기는데, 허그 청년 버팀목 되는 경우가 보통 뭘 해주냐면, 은행의 안정성이 다세대래요. 다세대. 빌라, 아파트, 근데 막 공동주택. 다세대 빌라, 아파트, 공동주택. 박재환님, 단독주택이랑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네? 세대 주인이 다 각기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집이 있으면, 자, 저쪽에 집주인이 다 다른 의미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각기 다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단독주택은 통으로 소유주 하나 다 갖고 있는 거고, 이건 다 구분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이건 나중에 논외로 얘기하기로 하고, 자 봅시다. 그러면 이 집이 구분 뭐 면적이 한 33 정도 되고 때는 조그만 뭐 집이에요. 그럼 여기가 요 정도 공시지가가 만약에 1억이야. 1억이죠. 그러면 126% 하면 얼마예요? 1억 2천. 1억 2,600. 그렇죠. 그러면 1억 2,600까지는 이게 대출이 나오는 거야. 청년 버팀목이. 허그 청년 버팀목이 나오죠. 근데 생각해봐요. 공시지가라는 건 국가에서 정한 가격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1억 2,600에 놓기 싫어, 임대인이. 그럴 경우에는 선택은 두 가지예요. 난 이거 1억 한 7천원 받고 싶어, 이 집에 대해서. 그러면 허그 청년 버팀목으로는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 그죠? 그냥 일반 전세로 들어와야 돼. 그때 HF 청년 버팀목은 가능하다고. HF 청년 버팀목은 이 보증보험을 필수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증보험을. 이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3배 내지는 4배까지를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연봉이 만약에 뭐 한 5천이다?
그럼 5천 기준으로 했을 때 4배 하면 얼마야? 2억까지. 그러니까 2억까지는 너한테 전세 대출 해줄게 해놓은 건데, 그럼 이거는 보증보험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1억 7천짜리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증보험 안 되지만. 근데 들어가는 청년 입장에서는 불안해. 나는 보증보험이 되는 집에 들어가고 싶다고. 자, 이 집에 공시지가가 한 1억 2,600이랬잖아. 1억이고 126% 1억 2,600이랬잖아요. 집주인이 1억 5천을 내놓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이 주택임대사업자야. 아까 주택임대사업자는 공시가 150%죠. 그래서 이 집은 주택임대사업자로는 보증보험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이 집을 전세 1억 5천에 내놓는다고 봐요. 그러면 1억 5천이면 허그 청년 버팀목은 안 되죠. 그죠? 근데 HF 청년 버팀목은 1억 5천 나오겠죠. 1억 5천 나오면서 이 집은 주택임대사업자로서의 보증보험은 가능하다고. 150%니까. 그래서 손님한테 이렇게 셀링 포인트를 잡는 거지. 아, 그 집은 허그 청년 버팀목은 안 되지만 HF 청년 버팀목으로 전세 1억 5천 받으시고 이 집주인이 주택임대 사업자이기 때문에 1억 5천까지 공시가의 150%인 1억 5천까지 보증보험이 되니까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주택임대 사업자로 보증보험 가입하시면 허그 청년 버팀목이랑 거의 똑같다고. 이자도 HF 청년 버팀목이나 허그 청년 버팀목이나 이자도 비슷하고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HF 청년 버팀목이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더 저렴한 경우도 있거든.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로 1억 5천짜리 보증보험이 돼. 그럼 이걸 손님한테 권유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허그 청년 버팀목은 내가 다가구를 법적으로는 사실 되거든. 선수임차 보증금 다 더해가지고 하면 되긴 돼. 근데 은행 자체에서 이걸 다 따져가지고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싫으니까 은행은 대부분 다세대 빌라, 아파트,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한 허그 청년 버팀목 잘 안 해줘. 은행 10군데, 20군데가 들어오면 간시 한가에 뚫을까 말까요, 다가구는. 뚫어봤는데 쉽지는 않더라고. 그러면 이제 자, 보통 그래서 손님들한테 팔 수 있는 건 HF 청년 버팀목이 되면서 보증보험이 되는 걸 팔면 돼. 근데 보증보험도 예를 들어서 이거 단독주택 이렇게 쪼개 있고 이게 공시지가가 만약에 10억이야? 그래서 그러면 보증보험 한도는 얼마예요? 12억 6천. 12억 6천이죠. 그럼 여기 만약에 1억, 1억, 2억, 2억 하고 얼마야? 다 더하면 6억? 6억. 그리고 여기에 1억, 1억. 그럼 얼마야? 8억이지. 자, 8억이야. 근데 여기에 대출이 한 3억? 그죠? 그럼 11억이죠. 그러면 자, 여기에 전세 1억짜리 들어가는 하려고 예상하는 사람이 있어. 자, 이 집 보증보험이 된다고 소개를 해줘야 될까요? 안 된다고 소개해 줄까요? 1억짜리 되죠? 그렇게 설명을 하면 돼. 다 계산해 보니까 이거 보증보험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산해 줄 수 있는 중개사들이 의외로 조금 적어. 다 선수임차 보증금 생각해가지고 다 더해가지고 12억 6천 되는 이 간단한 것도 사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없더라고. 판단해가지고 이 집은 보증보험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난 어느 경우가 있었냐면은 임차인이 특약사항에 써달래. 보증보험이 안 되면 중개수를 토해내겠습니다라고 써달래. 좀 그것도 좀 근데 잡아. 근데 나는 그때 이 건물주 사모님이랑 이 건물주 사모님 붙잡고 그 여의도에 있는 허그 보증보험 공사 가가지고 확인을 했어.
거기 된다는 판단을 받았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그걸 써줬는데 사실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잘못 삐끗하면 안 될 수도 있어. 그거를 내가 함부로 이렇게 장담은 못하지만 손님한테는 이렇게 계산했을 땐 거의 되는 걸로 보입니다라고 얘기는 해줄 수 있지. 트랙을 쓰는 거예요? 그거는 거의 쓰지 않는 건 좋지. 그럼. 손님들은 그거 거의 쓰자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집이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는 일반 방식이 아니라 주택임대사업자야. 주택임대사업자는 150%죠. 그럼 15억이죠.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는 뭐라 그랬어요? 법적으로 정부에서 모두 임차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든다고 했죠.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증보험이 되는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뭐 그런 특약이나 특약의 할아버지를 넣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근데 가끔씩 정말 악의적으로 이번에 사당역에 청년전세 사건도 있었는데 그 과태료가 꽤 셈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사업자면서 보증보험을 안 들어주는 경우도 있어. 나 과태료 맞을게 하면서. 그런 미친 사이코들도 있다는 거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을 들게 돼 있으니까. 그럼 이 집이 주택임대사업자고 그리고 청년버팀목을 한다. 그럼 할 수 있죠. 예. 자, 질문 받을게요.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그거를 미리 알고 있고 저기 근저당 돈 얼마 있다 알고 있으면은 그거 기반으로 된다 안 된다 정도는 말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확실하게 말은 할 수 없지. 확실하게는 임대인이 속일 수도 있으니까. 속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는 임대인이 그냥 거절을 해도 되나요? 뭘? 자기는 보증보험이 싫대요. 아니야. 그러니까 보증보험이 싫은 게 아니라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해당해서 드는 거를 그 임대인은 거절할 수는 없어. 거절할 수 없고요. 그 조건이 되면은 보증보험은 가입 가능해. 싫다고 한 적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건 임대인이 거절할 수가 없어. 근데 하면 뭐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거기는 보증보험이 아니 그거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가 없다니까. 보증보험이 되면 내가 아파트 전세에 들어갔어. 근데 그 집에 만약에 4억 5천짜리 들어갔는데 혹시나 해서 내가 보증보험을 들어. 그건 임차인의 권리야.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보내하게 되면 그 임대인의 동의 유무가 없어. 보증보험 만약에 내가 가입을 원한다. 조건이 되면 말 그대로 126% 안에 들면 보증보험공사에서 보증서를 발행해줘. 나중에 그 집주인이 나한테 보증금을 안 준다. 어차피 나도 그 사람한테 그 보증금 받아야 되는 거잖아. 보증보험공사한테 그 보증금 받고 나가고 보증보험공사가 나를 대신해 가지고 집주인한테 경매를 하든 뭐든 받아내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걸 왜 임대인이 싫다고 해서 뭐 되냐 마냐지. 뭐 임대인은 난 보증보험 까칠까칠하게 그런 사람들은 안 받을래 그럴 수 있어. 뭐 그거야 뭐 본인이 판단하는 거지. 너 임대인 입장에서 내가 보증보험 되든 여부까지 난 판단 못해. 다만 그 보증보험이 가능하다면 공시지가의 126%에서 선승 임차 보증금이랑 그 융자 다가 들어와서 내가 가입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 임차인이 드는 거는. 그 다음에 또 뭐 없어요? 네. 다 질문 여러 개 해가지고. 그러면 그 허그 청년 버팀목은 그래서 나오기가 쉽지 않아. 공시지가의 126%. 이거는 주택임대사업자도 안 돼. 150% 자체가 현재 기준으로 아예 안 돼.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이 돼도 허그 청년 버팀목은 안 돼. 주택임대사업자는 150%잖아. 현재 기준 허그 청년 버팀 무조건 126%에서 컷해야.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인데 허그 청년 버팀목 할 수 있나? 그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혹시 이해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주택임대사업자야. 1억 5천 보증보험이 되는 집이야. 근데 허그 청년 버팀목이 안 된다고. 1억 2,600개에서 끊어진다고. 여기는 보증보험을 하려면 허그 청년 버팀목은 보증보험 공사에서 임대인 이런 거 필요 없어. 무조건 얘네는 126% 컷해야. 그래서 요새 대부분의 집들이 대부분 하도 보증보험 찾으니까 그럼 이 집이 보통 시세가 전세가로 1억 7천까지 받을 수 있어. 그죠? 그러면 화곡동이나 아니면 강서구에서 유행하는 건데
이게 막 1억이다. 그럼 1억 2,600까지 보증보험이 되죠. 반전세를 15에서 20씩 껴놔. 30씩 껴놔. 이렇게 해서 보통 반전세로 요즘 많이 추세지. 보증보험을 그럼 나도 해줄게. 그런데 나는 그럼 월세를 더 받을래. 그만큼. 시세만큼. 이렇게 해서 많이 껴있다고. 그래서 이제 보증보험 되는 집들은 보통 1억, 뭐 8,700에 월세 뭐 30, 월세 35 이렇게 껴있다고. 그러면 보증보험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되는 거지. 대부분의 전세를 찾는 데 근데 가끔씩 이번에도 계약했는데 사당동에 내가 1억 2천짜리 1억 2천짜리 되게 방이 되게 좋았어. 가성비 좋았다고 원룸을 하나 계약했어. 원룸을 계약했는데 그 집을 얘기해 줄게. 1억 2천짜리 원룸을 계약했는데 근데 여기에 지금 1층에 카페가 있고 1층에 카페가 있고 보증금 2천에 들어가 있었고 1억 그리고 1억 그리고 여기가 뭐 1억 2천 1억 2천 그리고 주인이 살았어. 자 그리고 이 집의 공시지가가 그게 한 5억 정도 했나?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집이 보증보험 되나? 한번 계산해봐. 5을 곱해야지. 5 곱하기 120% 해야지. 그러면 6억 3천이에요? 맞아요? 6억 3천이었어. 그럼 이 집에 전세 들어가는 사람 보증보험 돼 안 돼? 되죠. 근데 융자가 그 집에 5억이 있었어. 그럼 돼 안 돼? 융자가. 그럼 돼 안 돼? 돼 안 돼? 돼 안 돼? 보증보험에 융자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안 되는 집이야. 그죠? 그럼 우리 정황을 생각해 보자고. 집주인이 이 집을 3, 4층을 쓰고 있어. 아이고. 그러면은 봐봐. 3, 4층을 쓰고 있는 집이야. 신축급 집이야. 근데 이 집의 애석한 점은 진짜 공시지가가 개떡같이 낮은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낮출 수가 있는 정도 너무 낮았어. 내가 볼 때는. 자, 그죠? 여기에 1억 2천 들어가는데 이 집이 위험하다고 판단돼요? 본 입장에서? 위험하지 않죠. 진짜 위험하지 않죠. 전혀 위험하지 않아. 보증보험. 근데 무조건 젊은 애들은 보증보험만 찾는데 손님한테 연락이 왔을 때 이 집은 이렇게 주인 세대가 3, 4층 살고 있고 딸만 셋 가진 집이고 게다가 이 임차인들은 다 자기 딸 셋 갖고 여자만 받겠다고 한다. 보증보험이 안 되지만 그래 봐야 선순임차 보증금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 집이 뭐가 위험하냐. 설득을 해서 HF 청년 버팀목으로 보증보험 안 되지만 계약을 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어. 위험하지 않으니까 내가 판단할 땐. 위험하지 않잖아 이 집은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팔 수도 있지. 그러니까 보증보험이 안 돼도 충분히 손님을 설득해서 계약을 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무조건 보증보험을 갖다 주지 말고. 공시지가가 5억이고 응, 빚이 5억인데 응. 뭐가 아니에요? 뭐가 안 위험하냐고? 빚이 5억씩이나 응. 있잖아요. 이게 뭐가 안 위험하냐고? 지금 건물 그 가격이 공시지가가 5억. 시세는 대략 내가 볼 땐 시세는 못해도 한 23억에서 4억 정도 하겠지. 시세는. 실제로 팔리는 가격은. 공시지가가 미친 듯이 낮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몇 개 책 중에. 이 시세 최소 20억은 받을 텐데. 그러면 아니요, 맞아. 공시지가가 이 지역이 잘못 측정 미친 듯이 낮다면 신축 건물이고 충분히 이거는 뭐 팔아도 20억 이상은 받을 수 있는데 사당동인데 게다가 얼마나 좋은 동네야. 그럼 뭐 융자가 5억 껴 있다고 해서 경매 넘어가면 5억 하고도
이 경매 넘어가서 만약에 15억에만 낙찰돼도 경매 넘어가서 하여튼 이거 다 더해서 10억 이상만 낙찰돼도 3억 4천에다가 8억 이상만 낙찰돼도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맞죠? 그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거지, 이런 거. 대충 알겠죠, 이제? 혹시요? 다 했어. 너무 늦게 왔어. 촬영하는 거예요? 유튜브 올리려고 나중에. 유튜브 올리려고? 어. 나도 보여줘요. 다 됐어, 이제.